네, 여러분, 내적 타당성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내적 타당성, 내적 타당도는 어떤 측정된 결과가 실험 변수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즉 뭐냐면 종속 변수의 변화가 독립 변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건, 가외 변인에 의한 것인지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게 내적 타당성이다. 만약에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하는 거는 독립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가 나타난 거고, 만약에 내적 타당도가 낮다고 하는 거는 독립 변수 외에 다른 조건에 의해서 이 종속 변수의 결과가 도출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의하보다 이 종속 변수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독립 변수인지 아니면 다른 조건, 가외 변인 변수인지 판단하는 게 바로 내적 타당도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하는 건 뭐다? 독립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가 변화한 그 변화 정도가 더 높을 때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독립 변수에 의한 것보다 다른 조건에 의해서 오히려 종속 변수 변화가 그 종속 변수의 변화에 다른 조건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내적 타당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뭐다? 내적 타당성은 종속 변수의 변화가 우리가 처음에 통제하고자 했던, 의도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던 이 독립 변수에 의해서 큰 영향을 미쳐서 종속 변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실험 연구는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보는 거다. 만약 독립 변수 이외에 다른 가외 변수들이 종속 변수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면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아까도 했지만 A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시험 결과가 높아졌지만 따지고 보니까 그거 말고 다른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고 그거에 의해서 어떤 시험 성적이 올랐다. 그게 뭐냐면 뭐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다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A 프로그램보다는 그 다른 요소에 의해서 성적이 더 많이 올랐다. 오른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하게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 실험은 내적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내적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내적 타당성을 높이려면 가능한 한 순수한 독립 변수에 의한 효과만을 정확히 추출해낼 수 있는 실험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가외 변수를 100% 통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대한 가외 변인을 줄이고 가외 변인을 찾아냈다면 이 가외 변인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서 그 미친 결과를 제거해내서 최대한 독립 변수에 의한 효과만을 정확히 추출해내는 그런 실험 설계를 하면 된다. 최대한 가외 변인을 통제하는 게 좋고 만약에 통제가 안 됐다면 이 가외 변인이 어느 정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고 그걸 빼주고 독립 변수가 미친 영향을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최대한 중요한 것은 가외 변인을 철저히 통제한다면 내적 타당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도대체 뭐냐? 내적 타당도의 정의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정도 적어줄 수 있겠죠. 이제 나올 수 있고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도대체 뭐냐? 일단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두 가지만 머릿속에 정확히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연적 사건. 예를 들면 단기간의 수업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 이 A 집단은 어떤 C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B는 실시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단기간의 수업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에서 어느 한 피험 집단이 수업 도중 정전으로 인해 수업을 망쳤을 경우, 그러니까 실험 과정에서 뭔가 예기치 못한 우연적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실험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어떻게 그게 뭐다? 우연적 사건에 의해서 내적 타당도가 저하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 집단과 B 집단이 있는데 A 집단은 능력이 뛰어난 집단, B 집단은 중위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똑같은 집단에게 C라는 학습 방법을 투입하는 겁니다. 똑같은 교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A 학습 집단이 좀 더 학습 능률이 높아졌냐, B 학습 집단이 학습 결과가 더 높아졌냐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C 프로그램을 똑같은 프로그램을 A, B 다른 집단한테 실시를 하는 거예요. A는 뭐다? 상위 집단, B는 중위 집단. 그래서 능력의 어떤 변화 정도가 누가 더 크냐 그러면 그걸 판단해서 그러면 이 C 프로그램은 중위 집단의 학생들에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전이 일어난 거예요. BA 교실에서 상위 집단 애들한테 수업을 실시하는 정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이라고 하는 게 우연적 사건, 지진, 정전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생했고 그다음 시험 결과를 판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우연적 사건 때문에 이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적 타당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정전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된다? 만약에 A 집단에서 정전이 일어났어요. 그럼 B 집단에서 똑같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정전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A 집단, B 집단 나와서 똑같은 C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었는데 A 집단에서는 우연하게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 버렸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가면 안 되고 똑같은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B 집단에서도 정전 난 것처럼 꾸며가지고 불을 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조건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는 어떻게 된다? 이게 A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B에도 똑같이 일어났다고 치면 그 가해변이 이제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내적 타당성을 어떻게 높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줬을 때 이해되시죠? 그다음 성수. 시간에 따라 자연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이 변화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거는 A 프로그램이 학습 능력을 높이냐 낮으냐 연구를 했는데 A 프로그램 때문에 높아진 게 아니라 매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길게 관찰했다고 칩시다. 이게 A 프로그램 때문에 아니라 학습자들의 어떤 인지적, 지적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이 학습자들의 어떤 결과를 높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학습 결과가 높아졌어요. 20문제 중에 10문제 맞췄는데 20문제 중에 19문제 맞췄다는 거죠. 근데 이 19문제 맞추게 된 게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맞췄던 건지 아니면 오히려 학습자들이 성숙을 1년이라는 오랜 긴 시간 동안 실시했기 때문에 성숙에 의해서 그 모르는 순간 이제 인지나 이런 수준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학습 결과가 높아졌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숙에 의한 변화 때문이라면 학습 온리 순수하게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얻은 결과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성숙도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회귀 효과는 뭐냐면 심리학에 일단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둘게요. 이 네 개를 다 외우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오지 않을 테니까 만약에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두 가지를 써라 하면은 제일 많이 외우고 쓰시는 게 뭐냐면 우연적 사건과 성숙입니다. 근데 두 가지 더 있다고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회귀 효과와 연구 참여자의 탈락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효과로 이 회귀 효과는 매우 높은 점수나 매우 낮은 점수를 갖는 사람들이 두 번째 측정의 경우에는 평균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